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약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약국이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약사회가 전국 지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접수와 안내는 보건소에서, 그리고 대상자 평가와 지급 금액 산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보건소로부터 소독이나 휴업 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종군당이 창사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종군당의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1239억 원, 매출액은 21% 늘어난 1조 3030억 원에 이릅니다. 당기 순이익은 904억 원으로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종군당은 자체 개발한 의약품과 도입 신약의 실적에 흐뭇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미약품 소식인데요. 한미약품이 6년 연속 기술료 수익 1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작년 기술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28억 줄어들었지만 1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기술 이전으로만 총 6,805억 원의 수입을 챙겼다고 합니다. 한편 증권업계는 한미약품의 올해 매출은 1조 1,530억 원, 영업이익은 9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케미칼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 매출 2,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영업이익은 386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SK케미칼이 백신 사업을 분할해서 설립한 백신 전문 독립법인으로 다음 달에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계열인 SK바이오팜 관련 소식입니다. SK바이오팜은 작년에 영업손실 2,398억 원을 기록해 전년 793억 원 대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의 공시 내용을 보면 SK바이오팜의 작년 매출은 257억 원으로 전년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당기 순손실은 전년보다 2배 반 가량 증가한 2,477억 원입니다. 이처럼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의 연구 개발과 미국 현지 마케팅에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JW 중해제약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경기도 화성시 안현동 일대 2만 평 규모의 토지를 코람코 신탁에 매각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608억 원입니다. 코람코 신탁은 매입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세워서 운영할 계획인데, JW 중해제약은 100억 원을 이 사업에 출자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구 개발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DWRX-2003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 지원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1년간 정부로부터 1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연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CTP42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은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3나라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의 신제품 식도염 치료제인 에소메졸 DR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출시한 에소메졸-DR 서방 캡슐의 첫 달 매출이 자사 기준 13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에소메프라졸 성분 이중 지연 방출 제형으로 특히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도록 해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이 지난해 말 27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스마트 대한민국 경동 킹고 바이오 펀드에 110억 원을 출자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이 바이오 펀드는 진단과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자와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4일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우선 1차 물량으로 150만 도스, 2회 접종 기준으로 75만 명분인데요. 모두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에서 위탁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선 의료진에 대한 첫 접종은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검사 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명령제는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의 수입자가 직접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식약처 관련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에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품질 유지를 위해 초저온 배송 시스템이죠. 이 콜드체인에 대해서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년마다 한 차례 점검받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 운송 중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3분기에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백신 취급 도매상을 대상으로 콜드체인 관리 현황을 기획 단속할 예정입니다. 요즘 동네 병원 중에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딜까요? 이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동물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정정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동물의 질병별 진료 행위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를 토대로 진료비를 고지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 공개할 수 있게 해 진료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도 작년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앞으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약사단체 동정입니다. 서울시 약사회 지난해 신상신고 통계 자료를 보면 도봉 강북이 24개 지회 중 회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6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서울 지부에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수는 모두 8,668명으로 전년보다 247명 늘었습니다. 강남은 회원 94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반면에 금천은 13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어서 용산과 중랑이 적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약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 서초분회는 최근 방배역 사거리에 위치한 100평 규모의 대형 약국 앞에서 한 달간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초분회 회원이자 명예자문위원인 김모 약사가 한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서초구 약사회는 이 약국 인근의 100여 개 약국에 한약사들의 위법 행위를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업계 인사 동정입니다.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이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의약품 유통부문은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 그리고 약사부문은 한석원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수상자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대엽 대한약사회장, 조선의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등 3개 주간 단체장이 지난 5일 회의를 열어서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령제약 창업주인 김승호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김승호 명예회장이 지난달 90번째 생일을 맞아서 회고록 기억이 길이 되다를 펴냈다고 합니다.
이 회고록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김 회장이 지난 1957년 종로 5가에 보령약국을 연 뒤 제약회사를 설립해 중견기업으로 키워온 지난 60여 년간의 긴 여정과 경영 철학, 그리고 신약 개발의 뒷얘기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